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대중영화 이해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영화와 정치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정치의 관계. 사실 영화라는 매체는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정치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영화의 정치학, 특히 정치와 폭력 등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영화는 다른 예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영화가 정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한다.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의 부분을 담고 있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는 점은 우리의 영화 감상에서 흔히 잊혀지기 쉬운 부분이다. 대중영화의 이해. 오늘 이 시간에는 영화 속에 존재하는 정치성을 통해 영화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를 만나보기로 하자. Hey, nigga! Take your head out of this shit ball. That's it. Get up slowly. Hey, watch. 사회적 금기와 처벌의 힘이 강력할수록 영화는 역설, 풍자, 중의적인 표현 양식을 띠며 암시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 양식과 암시적인 의미를 지닌 영화는 모호성을 띈다. 겉으로는 지배적인 권력 질서에 순응적이지만 동시에 이탈적이거나 대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다. 국가 권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영화에 비해 모호한 영화가 오히려 국가 권력에 도전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t meant a minimum sentence of 10 years hard labor at the Charlestown State Prison. The date was February 1946. 영화가 단지 현실의 반영인 것만은 아니다. 대부분 영화는 집단적이고 직접적인 관람을 통해 관객들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정한 이념을 지지하는 영화가 관객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맥락에서 영화의 이념적 효과는 늘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어떠한 영화도 오직 하나의 이념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의 영화 안에는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모순적인 태도와 주장이 섞여 있다. 다만 이 다양한 의미들이 표출되는 정도와 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배적인 이념은 명시적으로 드러나며 영화의 중심을 이루지만 이와 다른 여러 주변적인 의미들은 영화 곳곳에 숨어있는 편이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영화의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접하느냐에 따라 영화의 선택적 포착, 이해, 해석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아들 지금 월북하 갔다고 상의하러 온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야, 정우진이. 또한 영화의 이념적 효과는 영화가 유도하는 방향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념을 관객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반발하여 오히려 영화와 대립되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관객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객은 영화의 내용을 주어지는 대로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의 신념, 가치관, 사회적 경험, 지식을 근거로 하여 제공되는 영화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튜어트 홀은 수용자가 매스미디어를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지배적, 교섭적, 대립적 해석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이론은 영화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영화의 이념적 효과는 관객이 영화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먼저 총 내리면 얘기해보자. 저 새끼 말 못 믿는 거 형이 더 잘알잖아. 형도 그랬잖아. 공세우려고 혈안된 새끼라고. 우리 둘 다 죽여놓고 장애판 놈들 사살했다고 구라칠 것 뻔해. 내가 책임지고 너희 살려 죽었어. 그래도 이 형 못 믿니? 그리피스 감독의 국가의 탄생은 장편 서사 영화의 서막을 연 작품이다. 동시에 인종차별주의의 관점에서는 이념성이 강한 영화로 알려져 있다.
국가의 탄생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형성을 남북 전쟁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 전쟁은 흑인 노예 집단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백인들의 투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영화는 백인 우월주의를 믿는 관객에겐 순조롭게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관객이라면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가 반드시 생물학적 인종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 백인 중심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적 현실에서 백인이 백인 우월주의를 믿는 반면 흑인이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경향을 띠게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백인 관객이라고 할지라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탄생 같은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 영화에 반감을 가질 것이고 흑인 관객일지라도 백인 사회에 동질화됐다면 백인 우월주의적 영화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화에 대한 해석의 입장은 보는 이의 타고난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절대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사회적 가치관, 경험, 태도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1976년) 제1편이 나온 이래 5편까지 속편이 제작될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로키는 미국 노동자 계급 출신의 권투 선수의 인간 승리 드라마다. 이 영화에서 로키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따뜻한 인간애를 체화하여 미국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미국 영화가 자국 우월주의와 상업성이라는 두 목표로 제작된 경우를 우린 쉽게 접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냉전 시대 속에서 미국 할리우드 영화는 냉전의 당사자였던 소련과의 경쟁을 노골적으로 영화에 이용했다. 1985년에 제작된 로키4는 당시 미국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소련 선수와의 대결을 소재로 삼은 영화였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로키는 비인간적으로 훈련된 소련 선수와 권투 대결을 펼친다. 로키의 모습과 달리 소련 선수는 수시로 약물을 투여받고 감정이 배제된 기계처럼 묘사된다. 헐리우드는 당시 적대국인 소련을 미국과 달리 비인간적인 국가로 그려낸 것이다. 이런 모습은 영화가 예술이라는 측면보다는 한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전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 냉전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인 레이건 행정부는 로키 이외에도 영화를 정치에 노골적으로 활용했다. 로키에 출연했던 실베스터 스텔론은 영화 람보2에서도 힘을 상징하는 미국인으로 등장한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의 아픔을 얘기하던 전작과 달리 속편에선 주인공을 전쟁 영웅으로 묘사한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힘의 우위를 통한 강력한 군사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람보를 미국의 상징처럼 소개한다. 미국의 언론 역시도 레이건 행정부와 람보의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보도 자세로 일관했다. 결국 흥행적인 측면에서도 1억 불이 넘는 대성공을 거둔 람보는 80년대 미국식 영웅주의를 선전하는 선전물로 전 세계에 수출된다. 펜타곤이 미국이라는 어떤 세계 초강대국의 어떤 정책을 위반한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백악관이고 그것을 바로 프로모션 하는 것이 할리우드죠. 우리 그 영화, 소위 말해서 영화 전문가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자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오락 속에 담겨 있는 그 이데올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미 할리우드 영화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런 미국 그 영화들이 암암리에 강조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는 당연히 미국의 어떤 은덕을 받고 사는 나라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미국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순수한 오락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그 오락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영리 추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도 있지만 미국 영화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기능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비중을 가지고 수행한다는 것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미국 군인이 인류의 수호자로서 정의로운 영웅으로 자리매김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접한다. 예를 들어 지구를 습격하는 외계인에 맞서는 지구인의 모험담을 담은 공상과학 영화는 지구를 대표하는 보호자의 역할로서 주인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악한 타자로서 외계인을 대립시킨다. Inside those gates and you're home free. I told you we'd make it. Yeah! Look out!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서구 유럽은 선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동구는 악한 사회주의 체제를 대변한다. Got cameras back there, Colonel. Not too far. Not with the telephoto. 예를 들어 1985년에 발표된 테일러 핵버드 감독의 백야에서 소련은 발레리나 니콜라이가 하루빨리 탈출하고자 하는 억압의 공간으로, 반면 미국은 해방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Just keep walking. Spokojno. Get your hands off me. I'm an American diplomat. Get your hands off me. Don't be a fool, Rodchenko. You're still a criminal. Think about it, Tycho. 나와 타자와의 관계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기도 한다. 2003년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준익의 역사 코미디 황산벌은 현대 한국 사회의 지역 감정과 맞물려 묘한 재미와 갈등을 동시에 낳았다. 백제와 신라로 양분된 지역적 정체성은 사투리를 통해 표출됐고, 각 나라의 흥망과 장수들의 캐릭터는 오늘날 지역적 정체성에 관련된 자부심과 타 지역에 대한 경쟁심을 코믹한 코드로 자극했다. 내가 겁나나? 또 무섭다. 또 무서워버리네.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프냐? 이준익 감독의 역사극인 왕의 남자는 2006년 초 획기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런 대중적인 인기를 구성한 요인들 중에 하나로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획득된 풍자적 즐거움의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의 입장에 대한 동감을 통해 지배적인 신분 질서를 거스르는 동일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관객, 즉 대중은 기존의 권위 질서라는 억압적인 타자를 풍자하는 도전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나야 두말할 것 없이 광대지. 이처럼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 및 타자에 대한 인식은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화의 이념적 효과가 지나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자기중심적인 정체성이 과도하게 성장하여 타자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을 고집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나와 타자의 구분이 절대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타자는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와 타자는 상호 관계 속에서 인식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차이에 대한 의식은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출발점이다. 이로부터 타자에 대한 나의 태도가 형성된다. 예컨대 1992년에 발표된 장자크 아노 감독의 연인은 프랑스 소녀가 부유하고 지적인 중국인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구 백인 소녀와 아시아 엘리트 남성의 사랑 이야기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압축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포함한다. 우선 이 관계는 서구 중심적인 인종차별주의나 동서양의 불평등한 국제 질서를 맥락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
동시에 정치적 용어로만은 설명될 수 없는 사랑에 혼재하는 욕망과 두려움의 복잡한 심리적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 프랑스와 베트남의 식민 역사,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관계, 성인의 미성년에 대한 통제 등 국가, 젠더, 세대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정 내릴 수 없는 문제들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나와 타자의 관계를 정치적 옳고 그름이나 도덕적 선악과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구별짓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뿌리 깊은 인도 문명을 마치 미개한 열등 문명처럼 묘사한다. 실제 인도 문명 속에서 극히 일부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음식 문화를 손님을 접대하는 대표적인 음식 문화처럼 표현해 웃음을 유발시킨다. 서구 영화 속에 존재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서구 문명이 아시아나 제3세계보다 월등한 문명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우위를 문명적인 우위로 판단하는 이런 모습은 서양이 동양 및 제3세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제3세계 국가들은 항상 더럽고 자발적인 정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다. 결국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백인들은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원주민들은 백인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나와 타자와의 배타적 관계 역시 절대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고 타자를 주변에 두는 구조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본질적으로 취약한 것이다. 그래서 타자는 사회 구조적으로는 종속적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지배 구조를 뒤엎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다. 이때 타자는 정치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지배자의 정체성을 흔드는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재현된다. 흔히 테크놀로지 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공상과학 영화의 주류를 이루는 것에 비해 1982년에 발표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는 미래 사회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사회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수작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블레이드 러너에서 리플리카는 수명이 프로그램화된 복제 인간군이다. 인간은 일정 기간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제거시키는 것이다. 리플리카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완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리플리카는 경멸적인 타자인 동시에 리플리카에 있어 인간은 억압적인 타자이다. 이 상황에서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삶과 기억의 경험을 획득한 리플리카들이 돌연변이처럼 생겨나 마침내 자신에게 프로그램화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통치체제에 도전하기 위한 전쟁을 시도한다. 블레이드 러너에서 나와 타자, 동일성과 차이 구조는 모호하다. 리플리카, 즉 타자를 처벌해야 하는 데커드는 결국 자신이 제거해야 하는 대상인 레이첼과 사랑에 빠진다. 인간과 복제인간, 즉 인간 중심적인 나와 인간에 저항하는 타자의 대립구조가 흐려지는 것이다. 나아가 데커드조차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됨으로써 그의 정체성은 완전한 혼란에 빠진다. 나와 타자의 경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인간의 첨단 기술 문명이 그 문명의 산물인 복제인간에 의해 위협을 받는 것이다.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영화와 정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주체와 타자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캐릭터 설정의 문제, 그리고 각 캐릭터들 간의 관계의 문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곧 선과 악의 대립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주체와 타자 간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선한 존재이고 어떤 캐릭터가 악한 존재인지를 처음부터 제시해주는 가장 뚜렷한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체와 타자 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는, 즉 그 관계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영화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블레이드 러너의 마지막 부분에서 리플리카가 훨씬 더 인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인간인 데커드가 훨씬 더 기계적이고 딱딱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장면 등이 바로 이 주체와 타자 간의 관계가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다. 그 관계가 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영화와 정치라고 할 때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행정부, 대통령, 국회 등의 아주 좁은 의미의 정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체와 타자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정치라는 것은 항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즉 이데올로기의 문제, 지배력의 문제, 지도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어떠한 한 집단의 이데올로기 혹은 그 의식이 다른 집단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비단 내용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화의 형식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영화계 현장을 탐방해보는 순서, 대중영화 산책 코너인데요. 오늘은 영화 타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수 씨, 김혜진 씨, 김윤석 씨.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우리 영화가 물론 허영만 선생님의 만화 타짜를 다시 만든 거잖아요, 영화로. 근데 저희는 그것을 재구성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타짜의 재탄생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만화 타짜와 다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코를 문지르면 무조건 죽어라. 입술을 만지면 한돈을 키워라. 어깨를 주무르면 팬티를 보여줘라. 하나도 안 변했네.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이 영화는 실은 도박의 해악성이나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도박을 매개로 만나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냥 인간들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았던 제 캐릭터가 솔직히 말하면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그 감독님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좀 뭐가 바뀌었냐고는 자세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필름에 담겨져 있는 제 연기는 이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다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지가 얼마 안 돼. 죄송합니다. 땡이냐. 임수장, 2층이장 없다. 네. 5분만 기다립시다. 총알도 주시고. 그때 고니에 대한 내 감정이 뭔지 알았어요. 정마담의 그런 변화무쌍함, 그 작업을 할 때 어떤 그런 복고적인 것들까지도 정마담은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결국은 상대에 따라서 자기를 거기에 맞춰서 표현하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마담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캐치를 하셨다면 아마 그런 정마담의 캐릭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 같고, 또 저 역시
호구로 출연하셨던 그 선배님 포함해서 여기 옆에 계신 여러 배우들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한 거죠. 네. 뭐하니? 누나 돈 5배로 땄으면 집에 가야지. 배너 앞에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포토타임 먼저 갖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1시간까지 계속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플래시백도 40분 동안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1시간까지 계속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시간 10분, 1시간 20분 동안 그 인물들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둥그런 원 안에 이 모든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깜냥의 시작을 했는데 원작 만화가 실은 재밌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탈출하는 것도 재밌었던 일 같아요. 이 바닥은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내가 인생에 파도가 좀 많아. 가자. 해 뒤집히는 대로. 오늘은 영화와 정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영화의 정치학, 정치와 폭력의 관계, 그리고 과연 우리가 영화와 정치라고 이야기할 때 정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히 주체와 타자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영화와 정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